자, 이제 고려의 500년이 끝났습니다. 또 이제 500년이 끝나고 나니까 이 조선의 또 500년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고, 또 여러분도 이 공부하다 보면 바로바로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모의고사 몇 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년이 지나가고 뭐 그런 건데, 하여튼 뭐 큰 계획을 세우면서도 또 하루하루에 또 계획을 잘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이제 보내왔는지, 그리고 이제 내일을 어떻게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될 건지 그렇게 또 다짐하시고요. 또 일어나자마자 이제 하루를 또 기분 좋게 나는 오늘 열심히 또 하루를 보낸다는 그 다짐을 통해서 또 새롭게 역사를 성실하게 채워가야 됩니다. 이게 성실하게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또 시험장에 가면 뭐요? 또 이 성실하게 실수 없이 또 문제를 또 풀어요. 또 그렇게 이제 합격한 또 수험생들은 뭐요? 또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또 성실하게 또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계속 이 성실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제 근세사에 넘어왔는데 이제 또 성실하게 또 공부를 해봐야죠. 여기 보면 이제 조선 전기 특징을 왕들의 업적과 연계해서 이제 확인하자 뭐 그랬는데, 결국은 얘기했던 대로 이 근세 사회란 것은 한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 서양에는 근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조선 전기 사회가 임진왜란 이전까지 어떤 사회가 중세적인 요소가 있다, 근대적인 요소가 있다, 이 학자들이 각각 입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선 전기 어떤 왕조의 특성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가 근세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걸로. 자, 아래 보면 이제 정치적인 쪽에서 보면 왕권 중심의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 집권적 제도 개편으로 양방 관료체제 기틀이 마련되었다. 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고려 사회는 어땠어요? 그만큼 분권적입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행이 많죠. 토착 향리 세력이 강했죠. 이 관습법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죠. 또 향소 부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게 다 바뀌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왕권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은 태종과 이 세조의 육조직계제예요. 알죠?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 제도 개편은 이제 성종 때 이 경국대전의 반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권의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하는데, 이 왕권 중앙 집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종과 성종 때 이제 집현전 홍문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중앙 제도에 보면 왕권의 의금부 승정원이 있습니다. 신권의 삼사가 있어요. 알죠? 이런 왕을 통해서 근세사의 특징을 이해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쪽에서는 양인의 권익이 신장됩니다. 알죠? 이 과전법에 의해서 경작권을 법으로 먼저 보장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보다 존중했다는데, 이 보다란 말에 점점 찍어보세요. 왜 점점 찍었을까요? 결국 이 고려 사회 자체가 과거 제도가 이제 시행되는 등 이 골품 제도도 폐지됐기 때문에 능력 중심의 개방적 사회란 말을 배웠는데, 이 고려보다 조선 전기는 존중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무가가 시행되고 음서가 이제 축소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쪽에서는 이제 교육의 기회가 서당이나 서원의 건립을 통해서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문화와 기술문화가 크게 이제 진작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훈민정음 치국이 이렇게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사회에서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는 정도. 자, 이제 조선시대의 시기 구분입니다. 고려도 시기 구분 잘해야지만 조선시대도 아주 잘해야 돼요. 통상 우리가 이제 전기와 후기를 나눈 기점은 양난입니다. 알죠? 임진왜란, 병자, 호란. 그러나 이제 사건으로 보면 임진왜란 이후부터를 갖다 우리가 이제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제 전기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초기와 중기가 있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 초기는 15세기, 중기는 16세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어떤 게 이제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물어보는데, 결국
15세기만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야지 초기를 전기로 생각하면서 15, 16세기 갖고 문제 풀면 또 틀려요. 알죠? 전기하면 또 15세기만 생각하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하면 15, 16세기를 아우러야 되고 초기하면 15세기만, 중기하면 16세기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갖다 근세사회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는 17세기에서 이 세도 정치 까기지를 우리가 후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근대사회 태동이 있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한말이 이제 흥선대원군에서 1910년까지 뭐 여러분들 하나 그 더 칼을 만들어 본다면 일제 그 강점기. 일제 시대에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 시대의 그 구분을 제가 수험서에다가 제가 처음으로 수록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시대 구분을 아주 잘해야 돼요. 이 시대 구분 속에서 이제 여기는 나중에 훈구파, 여기는 살인파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 정치 세력과 또 연계를 지어야 되는 거고요. 자, 아래 보면 이제 근세 그 정치의 변화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왕들의 업적, 뭐 수험생들은 이 왕들의 업적에 이제 아주 목숨 걸고 이거 뭐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일단 뭐 그 부분 흐름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왕들의 업적을 여기도 이제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문화 파트로 정리를 갖다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왕들,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왕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세종, 그 다음에 이제 세조, 거기 이제 성종, 뒤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뭐 숙종, 특히 이제 영조, 정조,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뭐 다른 왕들도 이제 어차피 뭐 나오는 거니까 뭐 일거는 이제 봐야겠고, 특히 이제 왕들의 업적을 뭐 사료와 연계해서 이제 출제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사료도 이제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런 왕들의 업적은 막 날 잡아서 외우지 마시고 여러 번 보고 하면서 이걸 외워야 나중에 이제 사료를 사극을 보고 또 이제 결혼해서 이 아들 딸들에게 내가 이제 이 국사 공부를 이 정도 했다, 실력이 이 정도 있다. 또 이제 뭐 우리가 뭐 골든벨이라든가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이제 맞춰야죠. 이런 과정에서 어차피 할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태조의 업적 나왔죠. 고려 건지 고려 국사에서 이제 조선이랑 국호를 갖다가 결국은 이제 되어서 얻게 되고, 한양 천도, 그리고 이제 삼군부를 갖다가 이제 설치했었죠. 1차 왕자의 난, 무인정사, 이 정도전의 난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도전의 문건 표전 문제, 그리고 정도전을 압송하라 그랬고, 정도전 요동 수봉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진도를 갖다가 이제 작성하기도 했었죠. 진도, 독특한 전술과 부대 편성 방법을 정리한 겁니다. 진도.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쪽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노비 해방, 이 재생원의 어떤 설치, 농본 억상 정책, 조선의 10분의 1입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정종, 개경 천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분경 금지법을 제정해서 결국은 어떤 부정을 갖다가 이제 아예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한테 이제 왕래하는 거. 근데 이 상급이 또 하급 왕래한 것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김영란법이 비슷하다고 이제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를 개편하기 시작했다면 여지는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왕자의 난이 이제 박포 등이 있었죠. 결국은 이제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이 도평 의사사를 갖다 이제 폐지해서 이 5개의 기관으로 이제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사관을 독립시켜서 결국 종친, 외척, 제거, 견제하는 역할, 의금부 설치, 신문고 설치,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 향소 부곡의 폐지입니다. 이 9년으로 승격시켜요. 사병을 혁파하면서 이제 병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유양소를 갖다가 이제 폐지를 시도했지만 부활되고 말아합니다. 그 다음에 대여진에 대한 그 강경체, 그래서 이 사군 중에 여연군을 갖다 설치했다면 뭐 여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성 경운에 무역소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쪽에서는 서울 차대법,
이 설에 이제 문과 응시를 제한합니다. 집을 3번 옮겨 다니는 삼가 금지법. 결국 그 성종 때 가면 경국대전에 재가 금지가 이제 법으로 제정되고요. 이 활인원. 그다음에 호패법 시행하죠. 16세 이상 남자만 착용했고 유민 방지를 통한 국역 기반 확보예요. 오늘날의 신분증, 이것은 양반에서 노비까지 모두 착용해야 되고 신분에 따라 기재 내용 재료가 달랐죠. 사섬서에서 저화를 발행합니다. 양전사업이 20년마다 시행되었고요. 이 권근의 동국사략,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 팔도도, 계미자, 오부학당, 이 창덕궁을 건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종의 업적 나와 있습니다. 이 집현전하게 되면 문헌을 편찬하고 서정을 비판하고 결국은 왕의 그 좋은 역할,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됩니다. 사군 육진의 그 개처. 그 다음에 아래 그 보면 일본과의 그 관계에서는 스시마를 그 정벌 했다 지금 나와 있죠. 스시마 정벌. 이종무입니다. 그 다음에 삼포를 그 개항하죠. 그리고 이후에 계약죠.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금부 삼복법, 이 삼심을 거치도록 합니다. 노비의 개인적인 처벌을 갖다가 금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낙 그 향리처벌법, 부민고소금지법, 기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향리들의 어떤 폐단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이 경국대전에 보면 10가지로 이제 규제를 했는데 향리가 뭐 수령을 농간하는 거나 이런 향리들을 배제시키는 거. 그 다음에 부민고소금지법, 이 부민은 지방관이에요. 이 결국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걸 갖다가 차단시키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보다 중앙 집권을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창제는 뭐 세종이다, 뭐 문종이다 여러 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폐지된 것은 성종 때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조선 통보가 주조되고요. 이 사회적인 쪽에서는 하나 참고로 이 금화도감, 이 화재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금화도감을 설치하기도 했던 건데 이 기상청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죠. 문화적인 쪽은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정감보, 석보상절, 향약 집성방, 농사직설, 총통등록, 효행로 하나 더 적어보면 삼강 행실도, 칠정산, 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 해시계입니다. 이 해시계, 뭐 천주 일구라고 해서 휴대용 해시계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갑인자, 경자자, 병진자, 이 관습도감을 설치하고 박연히 악을 정리하기도 했었죠. 가장 많이 나온 사료는 전분육두법, 연분구등법, 이 상강행실도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 사군육진 지도를 수록하고 세종의 업적을 물어보는 경우도 출제가 되었죠. 자, 문종, 고려사 저료, 동국병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종,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 육조식계제, 집현전 폐지되죠. 보법 실시됩니다. 중앙구인 오이제, 지방군 방위체제,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시작하죠. 이진공의 난, 그리고 이시의 난을 계기로 해서 유양소가 폐지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신숙주, 윤필상 등을 갖다 이제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원상제, 그간자, 세자를 위해서 이제 구치관, 신숙주 한 명의 이들을 통해서 이제 자문을 갖다가 이제 하도록 했던 거 있는데 참고 여기는 동서 활인서로 이제 개편합니다. 그다음에 직전법, 경시서가 이제 평시서로 이제 개편됩니다. 팔방통보. 그다음에 원각사지 탑은 세조예요. 7급의 출제. 이 강경도감 설치, 인지의 규영, 문화가서 이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의 과학기술 쪽에서 세종이지만 이건 세조입니다. 그 다음에 예종 때 이제 남이 옥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이제 홍문관을 설치했다. 이게 이제 법원적에는 옥당으로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경국대전이 반포되고요. 신진 사례부가 그 사림 세력이 이제 신진 사림 세력을 대거 이제 등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려 성종이나 조선 성종이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 문벌귀족, 여기는 사림 세력이 대거 등용되기 시작한 걸로. 유양소는 김종직의 요청에 의해서 부활됩니다. 그 다음에 관수강급제, 그 다음에 요역이 이제 8결출 일부제, 결국 이제 8결마다
1년에 6일 정도씩 차출하도록 했죠. 동국통감, 동문선, 동국여의 승남, 국조의뢰의, 삼국사 저료, 악학개범, 금양잡로, 대개 이제 동자가 많이 들어간 것은 성종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도첩제가 폐지가 되죠. 아예 출가 자체를 금했어요. 연산군 때는 무오사와 갑자사와 있고요. 중종 때는 김효사와 비변사가 병조의 임시기구, 병조에 애속된 임시기구로 설치됩니다. 삼포외란이 있었고, 임신약조가 있었죠.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국교가 일시 단절된 것은 을묘예변입니다. 잘못 들어가 있네. 국교가 일시 그 단절된 것은 을묘 외변 때 있었죠. 중종.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 다음에 아래 그 보면은 임신약조 때는 제포만 개항합니다. 세견선 20척, 세사미도 100석 규제했죠. 사량진 외변. 그 다음에 이제 향약과 이 서원이 각각 실시되고 건립된 것은 바로 중종 때예요. 그 다음에 군적 수포제, 양반과 상민의 구분을 엄격히 했죠. 이 소격사가 이 조광조 건의에 따라 폐지됩니다. 명종 때는 을사사와 이 비변사가 상설 기고화되고요. 정미약조의 체결, 을묘외변, 국교가 일시 단절됩니다. 임꺽정의 난, 그 다음에 구황 차료가 간행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법 폐지, 녹봉제가 실시되었다. 그 말은 농장이 결국 지주존의제가 강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선교 양종의 어떤 부활, 승과가 일시 이제 다시 실시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문정왕후가 죽으면서 또 폐지돼 버립니다. 조선시대 보호가 따로 있어요. 조선 방역지도. 그 다음에 선조 때 붕당정치 시작되고요. 비변사가 최고 기구와 훈련도감 설치, 소운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서울이었던 이몽학의 난, 기자실기, 훈련도감자 주조. 그 다음에 광해군 때 북인들이 권력을 잡아요. 결국 임목대비, 영창대군을 얘기합니다. 기후 약조가 체결되죠. 부산포만 개항됩니다. 아까 임신약조 때는 세견선 25척, 세사미도 100석이고요. 여기는 세견선 20척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표현이 달랐던 것 같네요. 여기는 20척. 외교에서 또 나옵니다. 중리외교. 그 다음에 경세는 이제 대동법이 이제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이원익 한백겸의 건의, 5대 사고, 동의보감 편찬. 그 다음에 인조 때는 이제 서인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 다음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물론 어영영이라고 했고요. 총융청, 수어청, 정묘란, 병자호란, 이괄해난, 영정법, 이 벨테브레이 이름을 갖다 이제 박연으로 바꿔요. 이 박연으로 출제를 갖다가 하기도 했습니다. 9까지 7급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효종 때 이제 북벌 추진, 어영영을 어영청으로 이제 강화시킵니다. 나선정벌, 하멜이 이제 들어온 것은 이때죠. 벨테브레이는 인조 때, 양척 동일법, 설점수세제, 시연력, 농가 집성은 다 효종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종 때 이제 기해송, 가빈예송 있었죠.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청이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숙종 때 뒤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무고우옥, 병신처분, 정유독대 이게 이제 순서가 다시 확인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안용보, 백수산 정계비가 건립됩니다. 이 장길산의 난, 이 7급에 나왔고, 기본서에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꺽정의 난은 명종 때, 홍길동 하면 이제 선조, 장길산의 난은 숙종 때,
뭐 성호 사설에서 이제 3대 의적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됩니다. 상평동보가 법화로 채택, 이 만동묘, 대보단, 명나라 황제를 모시는 사당은 숙종 때 건립되죠. 산림경제. 그다음에 경종 때 이제 신임사화를 통해서 이제 노론들을 소론이 이제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영조와 이 정조의 업적은 아주 뭐 비교를 잘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사회 파트, 경제, 문화까지 다 대비를 한번 시켜보세요. 여기 이제 탕평교서를 반포합니다. 즉위하자마자 성균관에 가서 탕평교서 반포했고 완논탕평이에요. 이인자에 난 이후에 결국은 완논탕평이 나오는데 나주 개서 사건, 사도세자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노론 세력이 강화됩니다. 서원 철폐, 산림과 공론 부정, 수성 유문 반포 있죠. 그다음에 노비 종모법, 노비 공감법, 노비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삼심제를 다시 시행하고요. 신문고를 부활하고요. 금주령, 사치금지, 준역법, 수령, 수제제, 청계천, 준설합니다. 동국문헌 비고, 속대전, 속우레의, 속병장도설, 무언노. 하여튼 이 5가지 저서를 좀 기억하면 정조의 저서가 대부분이니까 동국지도, 임진자.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나왔습니다. 준논탕평이에요. 만천명월 주인홍 그랬죠. 척신 황관 세력들을 갖다 제거했다는 것은 영조와 그 결탁된 그 척신 황관들 제거하는 거예요. 수원화성 건설하면서 이 거중기를 이용했죠. 대유 둔전을 두었죠. 그 다음에 규장각, 초계 문신제,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향약을 주도해요. 장용영, 친위부대. 그 다음에 이제 이조 전랑의 그 추천권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립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신의 박해, 그 다음에 이제 신의 통공의 조치, 공장안의 폐지, 이 자유상공업을 좀 더 가능하게끔 했다 이거죠. 저수지를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저서들도 있고요. 그러나 고금 도서 집성은 편차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통편, 무예 도보 통지 7급, 9급 각각 국가직에 출제했어요. 동문 휘고 외교죠. 탁지지 재정이죠. 추간지 형벌이죠. 일성록은 정조 때부터 이제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문집인 홍제 전서, 박지원이 이제 정조 때 이제 문체 혁신, 폐간 소품체를 쓰면서 정조가 문체를 바르게 되돌려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순조부터 이제 세도 정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순조 때 이제 보면 규장각, 장용영, 뭐 혁파했다 보시고 훈련도 가면 정상화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있었던 시기. 그리고 이제 안동입시 세도로 이제 넘어가죠. 그 다음에 통신사가 이제 선조부터 이제 순조까지 12차례 파견됩니다. 영국의 로드 아머스토가 이제 1832년에 최초로 통상을 요구했어요. 신유박해, 황사영 백서 사건, 공로비 해방, 홍경래 난, 조선 교구가 설립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쪽에서는 이제 만기요람, 왕의 이제 군사 재정과 관련된 참고서 역할을 했다는데 서영보, 심상규 이런 사람들이 가능했던 거죠. 아방 강했고, 그 다음에 헌종 때 이제 풍양조씨, 기해박해, 병호박해입니다. 그 다음에 철종 때 안동김씨, 신의 허통, 서울의 그 신분 상승을 갖다가 완전히 가능하도록 한 거죠. 문과 응시에서 양반과 차별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중인들은 실패, 임술 농민 봉기,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서 이때 이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됩니다. 대동, 여지도, 이렇게. 그래서 이 왕들의 업적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가장 정리를 잘 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들의 업적은 이렇게 여러 번 읽어 보면 감이 잡힙니다. 자, 이제 그 근세 이제 제도로 넘어왔습니다. 보면은 자 정치, 그다음에 지방 행정, 군사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이제 그 중앙 정치 조직, 이 경국 대전은 이제 법제화되었다 그랬죠. 이 통치 체제가 이제 확립되는 거고, 또 이 강력한 왕권 유지를 위해서 비변사 도평의사사를 개편하고 이 경국대전을 법제화했던 겁니다. 자, 이 표에 보면은 이제 중앙 정치 조직이겠는데, 하여튼 왕권 쪽에 볼 수 있는 게 승정원과 의금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왕의 명을 출납하는 비서관 역할, 장이
조승지죠. 의금부는 국왕 그 직속 그 재판기관입니다. 왕명에 의해서 대역죄인을 처벌하는 국왕 직속. 여기도 왕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왕권 강화. 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의정부 나왔는데 결국 이제 의정부는 정책을 갖다 이제 합의하는 그 기구죠. 그래서 이 재산권과 하부제가 조선 정치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조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 없습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특히 이 조선 정치의 특징 그 말이고요. 합의를 거쳤다는 것은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 그 사료 있죠. 세종 때 합의를 거쳤다는 것은 결국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예요. 알죠? 또는 왕권 견제의 의미를 각각 갖고 있는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6조 하면은 자 그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을 갖다가 이제 보여준다 하는데 소감은 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부속기관을 갖다가 너무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금화, 도감, 이 공조 소속인데 뭐 아까 그 화재 예방 뭐 그런 쪽은 이제 소방직도 있고 하니까 이제 확인하시고 여기 6조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막 달달달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틀릴 만한 거, 공운을 주고 벼슬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봉수 우역, 햇불과 연기로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거. 그 다음에 우편 사물을 맡아보는 거. 그 다음에 노비는 죄인 취급을 했어요.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기발, 보발, 공문서를 전달하는 거.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죠?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조선의 정치는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6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조에서 정책을 입안을 해요. 의정부에 이제 보내면 의정부에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된 걸 왕한테 보내면 왕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정치의 특징인데 태종과 세조 때는 6조 판서가 입안을 해가지고 의정부 가져가려면 왕이 불러요. 태종, 세조가 어디 가는데 이거예요. 그냥 가져와라는 겁니다. 합의를 거치지 않는 거. 그래서 6조에서 왕에게 올려보내고 왕이 결정해서 제가 하는 이런 6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죠. 알죠? 의정부 합의제는 왕권을 견제한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다. 그렇죠? 자, 이 3, 4 설명했던 대로 이제 왕권 견제, 신권 쪽에서 볼 수 있는데 권력의 독점과 이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 그래서 이 사헌부 이것은 이제 고려 말에 이제 국민왕 때부터 있었고요. 조선 태조로 이어지죠. 이것은 이제 감찰기관입니다. 사관원은 간쟁하는 거예요. 태종 때입니다. 그러나 이 태종 때 사관원은 대신을 견제하는 종친과 대신을 견제하는 이게 왕권 강화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관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게 왕권 견제입니다. 다시 우리가 종친과 외척 대신을 견제했다 할 때는 태종의 업적에서는 맞는 걸로 봐요. 그러나 일반적인 3, 4하면 신권 쪽에서 봐야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양사라고요. 이 서경권을 갖고 있죠. 이 홍문관은 옥당이라 부르고 이제 대제하겠는데,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관, 예문관은 이제 국왕의 교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이제 경찰 간부, 경찰직 다 출전을 했던 건데, 왕의 교서를 교송하면서 담당했다면 틀리기 때문에 함정 때문에 이걸 내요. 알죠?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하급 관리는 사초, 이 사초를 갖다가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알죠? 승문원 외교문서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8도로 이제 나누게 되고 인구와 이제 인구와 토지 면적을 그 기준으로 해서 부목군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이제 부윤, 부사, 결국은 이제 목사, 군수, 혈련, 현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윤, 종 2품에서 현감, 종 6품까지 이게 병렬적으로 이제 관찰사 지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사를 갖다 감사, 방백이라 부르고요. 임기는 360일입니다. 이들만을 수령이라 하는 거예요. 목민관 이렇게 부르고 관찰사가 수령을 감독했죠. 그럼 수령 속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아요? 관찰사는 수령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령 밑에 이제 육방이 있어요. 적으세요. 육방. 그래서 육방 밑에 이제
바로 향리들이 이방, 호방, 형방 배속되어서 수령이 감독하고 이들은 보좌하고 하는 겁니다. 수령은 1800일, 임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관은 현까지 파견되는 거고 그 아래 면리 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읍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면이 있습니다. 면 속에 리가 있고요. 리 속에 통이 있는 겁니다. 알죠? 5가구가 이제 한 통이 되고 통이 모여서 리가 되고 리가 모여서 면이 되는 겁니다. 이건 향임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임, 이임, 통수, 권면, 풍언, 리정, 통수 이렇게 부르는데 다 토착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이제 사신관 제도가 유양소와 경제소로 분화된다. 유양소는 향촌에 머물려는 출장소, 이걸 갖다가 이제 선조 때 가서는 향청, 향소라고 불렀고, 장은 좌수 별감, 임기 2년이에요. 그래서 경제소 당상이 임명권을 원래는 갖고 있다가 뒤에 가면 이제 수령 쪽으로 선조 이후에 가는 넘어가죠. 하여튼 수령을 보고 자문합니다. 향리를 규찰해요. 백성들의 풍속을 교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정을 대표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쪽에서 유양소는 오늘날 지방의회처럼 향촌 자치를 갖다가 허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양소를 아까 태종 때 폐지를 시도했는데 다시 부활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종 때 이 경제소가 설치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 출신이 중앙 고위 관리가 됐을 때 서울에 있는 출장소 향후에 비슷하게 운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 유양소와 연락 사무, 그다음에 이제 지방을 통제하고 그랬죠. 이것은 보다 중앙 집권을 효율화한 겁니다. 중앙 집권을 효율화한 거. 알죠? 그래서 향촌 자치를 허용하면서 중앙 집권을 효율화했다 묶어볼 수는 있어도 별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지방 제도는 이렇게 이제 관찰사 수령에 대한 임기예요. 그 다음에 출신지 자기 친족 간에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현은 폐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소 부곡도 9년으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령의 권한은 강화시켜요. 향리 세력은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노란 분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란 분필. 노란 분필은 기본적으로 왕권 중앙집권이에요. 특히 여기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수령을 파견했다는 것은 수령의 권한 강화는 왕권 강화입니다. 수령은 왕이 가란 곳에 결국 그 여수에 가거나 그 다음에 울진에 가거나 간 수령은 뭐예요? 왕을 대신해서 행정, 군사, 사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결국 뭐예요? 그 여수까지 확대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토착 세력인 향리 세력이 강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전락시키는 거, 이것도 왕권 강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색깔로 보면 유양소만 왕권 중앙집권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왕권 중앙집권입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이렇게 그 도식으로 정리가 빨라요. 그래서 이 관찰사, 수령 나와 있죠. 이 관찰사 임기 1년, 수령은 임기 5년, 실제행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수령의 7가지 임무가 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읽어보면 무리 없어요. 그 다음에 향리, 외역전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 세종 때 외역전이 폐위돼요. 문과 응시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유양소, 향청, 향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소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경기도 광주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역제의 군사조직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보면은 자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법제적으로 양천제예요. 그래서 천민 아닌 양인은 모두 군역의 의무를 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16세에서 60세 이하의 양인들은 이렇게 정군 아니면 보인이 됐어요. 알죠? 현역 군인을 얘기하고 있고 영과 진에 나가서 이제 복무하고 그 복무 기간에 따라 풍계를 지급받는 겁니다. 그러나 녹봉을 지급받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보인, 봉조 이렇게 불렀고 이들은 이제 병종에 따라서 정군이냐 갑사냐에 따라서 수를 달리했죠. 그다음에 군역이 면제되는 사람은 현직 관리 학생 향리들이에요. 근무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수령을 보좌해야 되다 보니까 군역이 면제되죠.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있다면 틀려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군에 편제될 수 없다면 또 틀리죠. 조선 전기로 보면 이 잡세군의 편제가 가능했던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고급 특수병 했는데 종친, 외처, 이 고급 그 관료의 자제들은 뭐예요? 고급 특수군에 편제됩니다. 그러니까 종친, 외처, 고급 관료의 자제들이 군역이 면제됐다면 틀린다 그 얘기예요. 군역이 면제되는 거고요. 이들은 결국 뭐예요? 고급 특수병에 편제되고 풍계와 녹봉을 지급받았다 그랬죠. 자, 이제 중앙군 쪽에서는 이제 5위 세조 때 이제 5개 위가 편제됩니다. 이것은 세조 때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편제된 거고, 5위 도총부, 문관 관료가 임명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군이니까 궁궐 수도 방어. 그 다음에 이제 5위는 구성 자체가 정군 갑사 특수병으로 구성돼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제 풍계만 지급되는 거고, 이들은 풍계와 녹봉이 다 지급된 거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지방군은 영진군입니다. 알죠? 통상 이제 영진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도에 이제 조직이 되었고 관찰사가 이제 병사 수사를 갖다가 겸직합니다. 유사시되면 이제 병사 수사라 해서 자기적을 알아서 지키는 이 진관 체제가 세조 때 정비가 되었죠. 세조 이후 읍성을 쌓아서 자기를 알아서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진군이 이제 초기에 이렇게 편제된 거. 그래서 중앙군은 5위, 지방군은 영진군 이렇게. 그 다음에 특수군 아까 이제 잡세군 나왔는데 서리, 잡학인, 신량, 역청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예비군이고 여기에는 농민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농민은 정군 아니면 보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통신조직, 국방관, 중앙집권 목적 그랬는데 역원제는 역과 원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날 역원. 그 다음에 봉수제는 햇불과 연기로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병조소관이죠. 이 파발제는 이 공조소관입니다. 알죠? 임진왜란 때 말을 타거나 걸어서 전달하는 건데 임진왜란 때가 물어보죠. 이게 조선 초기에 있다면 틀립니다. 임진왜란 때 봉수제가 와해되다 보니까 결국은 파발제가 운영된 걸로. 이 우정시험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아까 지방제도처럼 전체적으로 중앙 집권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초기에 대관계가 나옵니다. 여기도 결국은 뒤에 가면 순서, 시대의 흐름이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조선의 외교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대와 교린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사대와 교린. 이 사대는 명나라에 대한 외교고요. 교리는 여진 일본에 대한 외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죠? 명의 어떤 그 연호를 사용하고 이 조공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지만은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게 사대 외교입니다. 그러나 명예 지나친 내정 간섭은 없었다는 게 교과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교린 정책은 이 여진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건데 여기도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각각 나눠요. 교재에 나오니까 적지 마시고 진과 보를 설치해서 전략 초안합니다. 사군 육진 개척이에요. 신숙주 윤필상을 파견합니다. 그 다음에 회유책의 일환으로서는 기순을 장려하고요. 그 다음에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고
접대하고 여진 사신 접대를 위한 이 부평관을 두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일본가도 이제 단순하게 그 강경체에 가면 쓰시마 이 대마도를 갖다가 세종 때 정벌합니다. 회유책은 봉건 영주의 간청에 의해서 삼포를 갖다가 개항하는 것은 대표적인 회유책인 겁니다. 알죠? 그래서 이 인상 써보고 웃어보고 인상 써보고 웃어보고 이게 교륜 정책이에요. 그래서 4대와 교륜으로 끊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우리가 태조 때는 물론 요동정벌을 정도전이 추진하다 보니까 사이가 불편해요. 그러나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죽었죠. 조선은 누가 죽었어요? 바로 정도전 강경파가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태종 때 가서 관계가 호전되었다 하는데, 하여튼 이 태종도 왕위 계승에 하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에서도 이제 영락제로 이어지는 쿠데타, 그리고 이제 요동 정벌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게 여진이 계속 남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종 때부터 관계가 호전. 그 다음에 광해군 때 실리 외교로 사이가 안 좋죠. 그러나 이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지나친 친명 정책, 이게 또 오히려 또 호란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사절 했는데, 조선 전기는 명나라의 조천사예요. 우리가 조선 후기는 자 청나라의 연행사라고 또 배웁니다. 정치적인 쪽에서는 이제 실리 외교라 얘기하는 거고, 경제 문화적 또 실리도 추가함이 있죠. 그 다음에 수출품 수입품은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고려 송나라와 비슷하다는 정도. 그래서 이 명과의 관계고, 자 먼저 사군과 육진의 위치를 보세요. 이 지도하면 세종이 딱 떠올라야 되고요. 뭐 적지는 마시고 이 최윤덕, 뭐 김종서, 뭐 최윤덕, 김종서 이렇게 적어봐도 되고요. 예전에는 사군 이렇게 뭐 물어봤어요. 사군이 아닌 거, 육진이 아닌 거.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물어봅니다. 사군 정도 한번 읽어보는 정도. 자, 우리가 이제 여진 강경책 회유책 나왔죠. 진과 보를 설치했다.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그래서 현재의 국경선은 세종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유책, 아까 이제 북평관이라 해서 여진은 우리보다 북쪽에 있어요. 북평관. 일본은 동쪽에 있어요. 동평관.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는 태평관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도 이제 명나라에 가서 이제 회동관에서 접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인정책, 이렇게 이제 사군 육진을 갖다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이 개척한 이후에 사람이 살게끔 해야만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효율적인 국토 방어를 가져와요. 이게 이제 삼인정책은 남방 민호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 이주시키다 보면은 자 이주민들에게는 이제 특혜를 주죠. 그러나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특혜가 그만큼 없죠. 그래서 이 토착인을 관리로 임용하는 이 토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품 이상은 승진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어떤 관계가 나왔는데, 자, 일본과의 관계는 이 사건들을 순서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순서를 보고 또 의미도 파악해야 되고요. 자, 제일 먼저 세종 원년에 이종무가 쓰시마를 정벌합니다. 알죠? 조선시대는 이종무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봉건 영주들의 간청에 의해서 삼포를 개항했다. 부산포, 연포, 제포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포, 연포, 제포에 와서 이제 쌀이나 면포를 갖다가 이제 마구 수입에 가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죠. 그래서 계약조를 통해서 세견선 1년에 보낸 선박을 50척 이상 오지 마라. 그러면 1년에 쌀과 콩을 하사하겠다. 200석 주겠다. 이 무마책입니다. 그러나 중종 때 결국 뭐요? 삼포에 와 있던 사람들이 제약을 가해버리다 보니까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삼포 외란을 계기로 해서 임시기구로 비변사 설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종 7년 바로 임신약조를 체결해서 이것을 반절로 삭감합니다. 알죠? 그리고 이때는 제포만 개항해요. 그리고 이제 중종 때 통영 지역에 와서 소란을 피우죠. 이 사량진 외변. 이 명종 때 정미약조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시킵니다. 결국 명종 때 을묘외변, 이게 해남, 영암 쪽에 와서 지방관을 죽이고 약탈을 해요. 그래서 국교가 일시 단절된 것은 을묘외변, 비변사는 상설 기구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조를 한번 보세요. 이 계약조가, 임신약조가, 정미약조가 왜 체결되냐는 거예요. 알죠? 결국은 다 삼포 개항하면서 난잡하게 무역을 하니까, 삼포에 와서 소란을 피우니까, 사량진 외변을 일으키니까. 알죠? 약조라는 것은 어떤 사건 이후에 약조가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 광해군 때 이제 기후 약조가 체결되면서 부산포만 개항합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세견선 20척, 세사면조 100서. 이 보세요. 세견선이 50척이고 25척이고 20척입니다. 세견선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외우고 싶으면 이건 외워야 돼요. 알죠? 세사미도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세견선만 구분하면 세사미도는 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는 제포만 개항하고 여기는 부산포만 개항하니까 함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죠? 순서가 여기서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와의 어떤 교류, 류큐, 시암, 자와 등과 이제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유교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경선의 변화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경선의 변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삼국 통일하게 되면 이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에요. 알죠? 그 다음에 고려 태조는 북진 정책을 하면서 청천강 영흥입니다. 압록강에서 이제 도련포, 이게 천리장성이에요. 알죠? 그 다음에 구성을 쌓았지만 이제 돌려줘 버렸고, 이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면서 압록강 중류에서 함락했는데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오늘날 경계선, 현재 어떤 국경선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세종 때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만 외워놨다가 지도가 나오면 당황스럽죠. 알죠? 이게 이제 서울시 등의 출제가 지도로 나오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 지도를 보면서 이 내용을 지도에서 읽으세요. 알죠?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 이렇게. 예? 그래서 갈수록 영토는,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확장, 넓어지고 있어요. 자, 양난의 극복과 이제 대청 관계, 특히 여기는 이제 사건 순서 꼭 기억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임진왜란 순서가 많이도 출제를 했어요. 임진왜란. 그러나 이제 이 병자호란, 뭐 나선정벌 여기도 뭐 순서는 아주 그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란 전에 정세했는데 방군 수포제가 이제 시행됩니다. 또 이 선조 때 이제 니탄케의 난에 의해서 이제 국토가 유린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국방력은 약화되고 오이제는 서서히 이제 무너집니다. 바로 이 방군 수포제 시행으로 양인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죠.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삼포해란 을묘 외변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선의 대응책이란 게 비변사가 설치되고 일본의 황윤기를 김성희를 파견하죠. 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이게 채택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대응책은 결국은 뭐요? 미비했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정명가도를 요청하죠. 결국 명을 칠 때니까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제 거부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니시를 선봉장으로 해서 2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발, 송상현이 부산 동래에서 싸웠지만 패하죠. 신립이 문경세제도 포기하고 충주 탕금대에서 싸웠지만 패전합니다. 그 다음에 선조는 의주로 도망가요. 그래서 육전에선 패했지만 이제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군 쪽의 옥포해전에서 최초 승리, 사천 전투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사용, 당포, 당항포 싸움,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에서 이 하객진법을 이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의병의 이제 활약이 있죠. 농민이 주축이 되지만은 이제 의병장들이 여러 부류가 있고 평민장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왜군의 이제 휴전제의, 고니시와 이제 심의겸 간에 이제 3년간 논의가 있었지만 결렬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때는 외란 중에 훈련 도감과 소고군이 편성됩니다. 외란 중이다 보니까 노비까지 다 양반의 노비까지 다 편제한 소고군의 편성.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의 영향 나왔는데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설치에 따르면 틀려요. 강화. 훈련 도감과 이 소고군이 조직되었다 하는데 중앙군에는 자 훈련 도감, 지방군, 소고군 그랬죠. 인구는 감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전래된 게 담배, 고추, 호박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그 납속제 공명첩을 통해서 국가가 재정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래서 납속제 공명첩은 통상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모왕의 난이 있었고요. 우리가 몽골 침입 때 소실된 것은 초조대장경 그 교장 황룡사 탑이 소실되었다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은 또 구분해야죠. 불국사, 경복궁, 전주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가 소실되었다. 그 다음에 국외 쪽에는 여진족이 흥계합니다. 여진족이 흥계해서 결국은 청을 건국해요. 명나라는 쇠퇴해요. 명청의 교체가 있었다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왕의 제자 강항에 끌려가서 주리파 성리학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활자술, 도자기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일본에서 전래된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향을 끼친 거 다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유재란 이 명랑해전, 노량해전이 있습니다. 이게 정유재란 때 뭐가 있어요? 명랑해전, 노량해전이 있는 겁니다. 12척의 배가 이때 있었다 그 얘기인데 결국은 이 정유재란은 임진왜란에 포함할 수도 있고 순서 물어볼 때는 정유재란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 의병장들이 그 여기 나왔는데 정문부 길주 경성이에요. 묘양산의 휴정, 금강산의 유정, 합천의 정인홍, 의령의 그 곽재우 북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천일, 나주에서 거병에서 수원 강화를 거쳐서 진주 혈전에 참여합니다. 김천일, 김천일.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경명, 담양, 그 다음에 이제 조원, 옥천. 다 금산 싸움. 일단 지도로 어떤 위치를 갖다 어느 정도 확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표로 외워도 큰 무리가 없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여기다 밑줄을 치겠는데 곽재우 의령의 거병 지역은 달라도 진주 쪽에서 활약합니다. 그 다음에 조원과 고경명 하면 금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 다음에 휴정과 유정 다 뭐예요? 이 평양 탈원 작전. 이 더불어서 평양 탈원 작전에 다 참여했죠. 그 다음에 과계군의 이제 직권 나왔습니다. 양안을 작성하고 호적 정리하죠. 동의보감을 편찬하고요. 중리배교, 일어난 자 사림의 어떤 반발, 폐모 살제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약조가 체결되면서 이제 세견선 20척 부산포만 개항했다. 그 다음에 인조반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서인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중리배교를 갖다 이제 비판했기 때문에 친명배금 정책, 그 다음에 모문용의 가도 사건, 이괄의 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묘호란의 배경이 되는 거고, 정묘호란 때는 정봉수, 이립 이런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죠? 의병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청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나왔죠. 결국은 이제, 청나라가 이제, 1636년 결국은 이제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명을 칠 테니까 군대를 요청해요. 알죠? 그러면서 군신 관계까지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를 주장하는 쪽과 싸울 걸 주장하는 쪽, 이들을 갖다가 이제 척화파라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보면 이제 최명길 있죠? 실리를 갖춰서 대처하더라도 일단 화해를 하자. 이쪽은 이제 싸울 걸 주장했는데 김상은, 윤집, 홍익한, 오달제. 그러나 척화 주둔이 우세했다는 것은 군신 관계를 거부하고 청이 결국 쳐들어오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알죠? 물론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신했지만 인조는 결국은 소현세자와 더불어서 남한산성으로 피신. 알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군신 관계가 체결되죠. 이 삼전도 비가 굴욕적인 외교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과 국교는 단절. 그 다음에 병자 호란입니다.
이후에 이제 북벌론의 그 대두, 효종 때는 송시열, 송중길, 이완이에요. 어영청을 중심으로. 알죠? 임경업은 인조 때고요. 그 다음에 순조 때, 이제 숙종 때 윤유가 북벌을 주장합니다. 그런 남이지만, 그도, 여기 좀 고치겠습니다. 윤유가 이제, 숙종 때 남인이에요, 남인. 알죠? 전체적인 북벌은 이제 서인 정권 유지 차원이지만은 요 부분은 좀 더 효종 때로 이제 좀 보겠고, 윤유는 이제 남인으로서 역시 이제 서인을 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학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선 정벌, 역시 이제 효종 때 있습니다. 이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변급 신유가 갖고, 총수병의 실력을 갖다가 이제 확인은 했다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요 부분은, 비교는 이렇게 해보는 거고. 거기 79페이지 한번 표를 보세요. 그 표가 시험 문제 풀 때 아주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산 동네에서 싸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그 사천 전투, 그 다음에 이제 한산도 대첩, 금산 전투가 나옵니다. 이 금산 전투가 시험에 나오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주 대첩에서 진자의 동그라미, 평양 탈환에서 밑줄, 그 다음에 행주 대첩에서 행자의 동그라미. 알죠? 결국 순서는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그 진행 순서대로 기억하되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평양을 탈환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순서에서 아주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알죠? 그 나머지 이제 정유재란으로 이제 넘어왔으니까 그 무리가 없겠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이제 순서가 쫙 있었고, 그 다음에 정유재란에서 이제 명량해전, 노량해전이 있었죠. 1592년, 1597년,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이제 1608년 중리배교, 그 다음에 인조반정이 이제 1623년 친명배금 정책, 이게 이제 정묘호란이에요. 정묘호란은 이제 1627년 정봉수 이립의 의병 활동,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이제 1636년, 1636년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벌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학이 나올 수는 있는데 잘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나선 정벌. 그래서 혹시나 순서 물어보면 이것은 이제 효종 때고 이건 현종 때 있었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큰 사건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세부 사건이 나오면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좀 쉬었다가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